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서울론 2024 대입 수시 지원 전략 라이브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MC를 맡은 개그맨 조우용입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비도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 두 분이 서울론 라이브에 함께 하실 텐데요.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2024 대입 수시 지원 전략 라이브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요. 시대를 읽는 현장형 입시 전문가 입시왕 펜타킬 최승혜 소장님과 함께하고요. 2부는 입시 전문 정보를 날카로운 전략으로 분석하시는 분석형 입시 전문가 메가스터디 남윤곤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벤트 이미 공지가 나갔죠. 자, 사전 질문에 선정되신 5분께 ABC 마트 3만 원 상품권을 바로 쏴드립니다. 단 오늘 라이브에 참석하신 분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서는 10분을 뽑는데요. 1부 끝나고 5분, 2부 끝나고 5분께 스타벅스 1만 원권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라이브에 현재 참석하고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시던 2024 대입 수시 지원 전략 라이브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입시왕 최승혜 소장님과 함께하는 수시 사례를 낱낱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지만 저희한테 들린다 생각하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타킬 최승혜 소장님을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대입 정보의 사례라고 접하시는 것들은 이제 대박난 사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생에서 대박이 이렇게 자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 그리고 뭐 이따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늘 최대한 제가 이제 좀 빼고 이제 중하위권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대다수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그 성적대 학생들, 그 성적대, 그 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 그 다음에 4등급 대 학생들, 4등급 이하, 뭐 5등급, 6등급 대, 뭐 7등급, 뭐 8등급, 뭐 사실은 이제 8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제 만나기도 어렵긴 한데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 공부를 충분히 했으나 어쨌든 좀 마음에 드는 성적이 아닌 학생들이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이 성적대 학생들 정보를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학생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뭐 의대 갈 애들은 사실은 뭐 걔네들 걱정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은 그냥 알아서 잘 가도록 제가 응원을 멀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어쨌든 대박난 사례가 아니라 5등급 학생이 서울대 갔어요, 6등급 학생이 서울대 갔어요, 이제 거의 그런 사례는 요즘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으로 수시 원서가 결정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나,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내신 성적 때문에 수시 원서 지원선이 결정되는 건 맞는데 최종적인 마무리는 모의고사가 결정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철수가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 그리고 내신 성적이 이제 3.5등급 정도 돼요. 3.5등급이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제가 이제 실제 사례가 아니라 제가 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가상으로 한 건데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예요.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물화 2등급, 1등급 이렇게 맞았어요. 보통은 이제 내신 대비 모의고사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이죠. 흔히 이런 학생들을 요즘 이제 갑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나는 수능 경쟁력이 뛰어나, 나 수능으로 갈게. 그리고 이 학생도 아마 못해도 중앙대 이상, 성균관대 이상 분명히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요? 내신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내가 정시 경쟁력이 있으니까, 내가 수능 올인이니까, 내가 정시 파이터니까, 그리고 당연히 학생부 전형은 좀 어려울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수시를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수시를 포기하지 못하면 수시를 쓴다 그러면 이제 논술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좀 보시면 이 학생은 결국엔 중앙대 이상 원서를 수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그 모의고사 성적이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3등급 대 성적으로는 사실은 중앙대 이상, 성균관대 이상을 학생부 전형을 썼을 때 합격이 매우 불투명하니까 그냥 정시 경쟁력, 모의고사 경쟁력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봐도 아 모의고사 경쟁력이 최종 수시 원서를 정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 같은 경우 영수는 또 반대 학생인데 얘는 내신이 좋은 학생이에요. 내신이 1등급, 1.4등급이면 뭐 거의 정규권 학생이죠. 그런데 6월 모의고사 등급이 국어가 3등급, 수학이 5등급인 걸로 봐서는 인문계 학생인 것 같아요. 영어 2등급, 생윤 3문 2등급, 4등급인데 아니 이거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아니 저런 학생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상당수 일반고 인문계 학생들에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평범한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경쟁력보다는 내신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학생이죠. 자 그런데 이 학생한테도 물어보면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물어보면 아, 저는 솔직히 서영고도 가고 싶고요. 못해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상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모의고사 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수학 5등급입니다. 5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국평 5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국민 평균이 5등급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정시로는 갈 수 없어요. 아마 정시로 갈 수 없다는 거는 영수도 생각할 거고 영수의 어머님도 생각할 거고 영수의 아버님도 생각할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너는 정시로 안 돼 이 자식아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에서 끝내야 됩니다. 수시에서 끝내야 되는데 수시에서 끝내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종합전형이랑 논술은 끝낼 수 있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전형이니까 교과 전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정시로 가는 건 둘째치고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매우 낮거나 없는 대학도 이제 지원을 해봐야 되는 고려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무조건 서성할 이상 가고 싶어요. 전 내신이 좋으니까. 저는 정시 경쟁력 낮지만 됐고 저는 내신이 좋으니까 전 내신만 팠는데요. 왜요? 뭐요? 내신만 팠는데요. 내신만 하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내신 파가지고 쿨하게 서성할 이상 쓸게요라고 썼을 경우에 일단은 서울대는 뭐 거의 이제 불투명하죠.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우주의 기운을 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투명하고 연세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면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투명합니다. 성적 자체도 불투명하고 지금 모의 등급을 봤을 때는 아마 제드 점수도 좀 약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다 수능 최저가 불투명해요. 얘가 지금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아니라 그냥 못 맞출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얘기할 거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대신 이 1.4등급이라는 내신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서를 또 모의고사의 경쟁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수능을 포기했거나 선생님 저는 정시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수능 안 볼 건데요. 저는 수능 시험장 안 들어갈 건데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는데 요즘 대입은 수시 중심이기 때문에 수능을 안 쳐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수능을 치긴 칠 건데 5과목 다 안 치고 저는 수능 최저만 맞출 거라 가지고 수학 포기했어요. 저는 국어 포기했어요. 저는 탐구 하나 포기했어요. 이런 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포기를 하든 수능 시험장에 안 들어가든 괜찮아요. 다만 대학 갈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수시에서 붙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능에서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수시에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수시에서 붙을 것 같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능은 포기했는데 수시에서 붙어야 되는데 수시에서 안 붙을 것 같이 원서를 쓰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을 포기하거나 한 과목, 두 과목을 날렸다 그러면 수시에서 붙을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특히 인문계 학생들 이제 수학 포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요즘에 자연계 학생들은 보통 국어나 과학 하나를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좀 괜찮고 수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할게요. 괜찮습니다. 포기해도 돼요. 내신이 괜찮으면 내신으로 가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했으면
붙을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6장 중에 몇 장은 그렇게 할애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됐고 그냥 제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수학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좌절할 수 있다. 이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6개 모두 탈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선생님이 뭔데 뭐 쓰지 말라 쓰라 합니까? 제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본인 마음대로 쓸 거니까 제가 뭐 도시락 싸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알고 쓰라 이거예요. 알고 쓰라. 저는 수학도 포기했고 저는 제 마음대로 원서 쓸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무탈합니다. 무난해요. 인생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 그늘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난이도를 최대한 올려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수학도 포기하고 어떤 과목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썼다가 6개 다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수를 해도 힘듭니다. 이런 학생들은. 왜냐하면 현역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현역 때 공부를 안 했잖아요. 어떤 한 과목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N수를 해도 힘든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성적대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 학생들 그냥 3등급 대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학생들입니다. 다양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대입 전략도 정말 다양하게 이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뭐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학종을 막 많이 쓰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논술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논술 수능 올인 저는 그냥 내신 버리고 수능 올인 할게요. 3등급 때 내신으로 못 읽합니까? 전 수능 할게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 보통 3등급 때인데 수능으로 가겠다거나 논술을 주로 쓰겠다는 학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대비 목표 대학이 좀 높은 거죠. 그죠? 아니면 선생님 그냥 저는 취업 빨리 할게요. 아니면 저는 선생님 그냥 경찰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소방관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간호사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진로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등급 대 학생들, 2등급 후반 학생들은 정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주로 만났을 때 이제 수능하겠다는 학생들, 그러니까 3등급 때 내신 가지고 제가 목표하는 대학, 원하는 대학은 좀 힘드니까 수능을 하겠다는 학생들의 가장 익숙한 정신 상태를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얘네들 보면 선생님 제가 3등급은 안 되니까 수능 올인 할게요 라고 시작하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이 있었구나. 선생님 너 논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모의고사를 치고 수능 최저가 안 돼요. 아 역시 나는 수능 올인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수능 올인했다가 다시 모의고사 망하고 논술로 가야겠네. 그럼 수능 최저 망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걸 지금. 익숙한 정신 상태죠. 흔하게 볼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흔하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나눠야 된다고 봐요. 이 학생들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가냐 현실적으로 가냐.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성적이 저는 3등급 대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등급 대 학생들도 반에서 보면 10등 정도 할 수도 10등 정도 할 거야 아마. 보통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너는 공부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3등급 되면 잘하는 겁니다. 23% 정도에 들어야 되니까 잘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긴 했으나 내신으로는 좀 부족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 중심으로 전략을 써보고 싶어요. 적극적인 지원 전략. 선생님 됐고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냥 좀 성적에 맞춰서 좀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쓰는 학생들은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논술을 주로 쓸 겁니다. 논술. 종합을 많이 쓰거나 논술로 원서를 많이 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종합이랑 논술은 절대 주력 전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이랑 논술은 주력은 될 수 없으나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 구간이 높으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쓰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섞으면서 이제 종합을 이제 한번 질러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교과 전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논술을 몇 장 질러보거나 하는 형태일 텐데 어쨌든 뭐 얘네들은 현실적으로 교과 전형이라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 전략이고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선생님
그냥 간호학과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성적 맞춰 쓰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괜찮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겠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수능 전과목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이랑 논술을 주력으로 넣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전과목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쓰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난이도가 매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는 학생들은 수능을 포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위해서 몇 과목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적인 지원 전략 학생들은 교과 전형에서 합격 가능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원서 쓰겠다는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는 6장의 한금 비율을 엄청나게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원서는 네 맘대로 쓰되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 난이도가 올라가면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생 난이도 한번 올려보세요. 되게 힘듭니다. 되게. 사실 이 3등급 대학생들한테 남아있는 변수는 수능 최저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내신은 끝났으니까. 내신은 끝났잖아요. 그죠? 내신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수능 최저,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최저를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인서울 대학 중심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화여대나 홍익대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 대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 붙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써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붙는 게 아니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쓰는데 보통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추니까. 네. 그리고 논술을 쓰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을 써야 변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어쨌든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춰요. 뭐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높은, 선호도가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막 세계합 7, 세계합 6 막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 가까이 못 맞추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100명 있어서 70명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럼 30명만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70%의 학생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물론 제거될 때 나도 같이 제거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을 써야 변수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알고는 있는데 수능을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종합 전형이나 논술을 쓸 때 이제 제가 또 많이 추천해 주는 방식이 이제 상식을 파괴하는 학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학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외대나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나 이화여대 이 대학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학과가 특이한 학과가 많아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뭐 아랍어과 그죠? 뭐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되게 이제 준비하기 어려운,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학과들. 경희대도 보시면 화학과가 있고 서울 캠퍼스에, 수원 캠퍼스에 응용화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방 한약학과, 한방생명공학과, 이렇게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을 좀 전략적으로 지원했을 때 약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인문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자연계열 학과도 인문계열을 따로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를 썼을 때 조금 이제 변수 창출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라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써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학생들은 여대를 지원하는 게 어쨌든 또 변수 창출이 가능하다. 여학생들이 여대를 쓰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대는 되게 좋아요. 일단은 남학생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남학생들은 지원을 못해요. 걔가 나보다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아니 좋든 뭐 엄청 뛰어나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너는 지원을 못해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여대 붙고 여대가 아닌 대학을 붙으면 일반적으로는 여대가 아닌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여대를 썼을 때 조금 더 변수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 수능 최저도 있고 이런 변수까지도 활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변수 창출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때 물어보는 게, 부모님들 물어보지만
면접으로 극복 가능하냐? 면접으로 극복 가능하냐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극복 가능하죠. 면접으로 가면.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불러야 간다는 거예요. 불러야. 선생님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들었는데 면접에서 다 역전이 가능하대요. 가능하겠죠. 불러야. 면접을 불러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불러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뭐랄까 재밌는 것 같아요. 면접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왜 저런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접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르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불러야 가는 겁니다. 불러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등급 때 이 학생들. 얘네들도 많죠. 얘네들도 정말 많습니다. 인구가 정말 많고 저는 이 4등급 때 이 학생들이 저는 선생님 그래도 5등급 대 학생이랑 4등급 대 학생은 구분해야죠. 왜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진학지도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묶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왜 어렵냐면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든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어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리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진학지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막 정보만 나오고 의대 정보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유튜브만 보면 다 의대생인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생인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찾기도 힘들고 학교에서 진학지도 하실 때도 사실은 어쨌든 이 4등급 때 이 학생들을 이제 막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막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지도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 네. 특목고 학생들은 약간 다릅니다.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은 약간 다른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보통 자사고 학생들은 예신이 4등급이라도 모의고사 경쟁력이 뛰어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4등급 학생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4등급 이하 학생들, 그러니까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 얘네들 어떻게 하냐? 일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내신이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뭐 4등급 대 이하, 5등급 대 이하 학생들이면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급하니까 우리 애가 내가 지금 얘를 지금 10년간 사교육비 쓴 것만 해도 수억인데 지금 이게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너 수능해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수능해야 돼. 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얘는 내신이 안 좋,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 경쟁력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끝까지 해보고 싶다. 얘네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는 성적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건데 얘가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대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는 공부 안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로 하나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분리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공부도 적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좀 봅니다. 모든 일이 다 적성이 있는 건데 공부가 아닌 거예요. 공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자기 스스로 난 공부가 안 돼. 공부하기 싫어.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학생들한테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조건 대학 잘 가야 돼. 인솔은 해야 돼. 무조건 거청공립 때는 가야 돼. 이 자식아 그래야 사람 소리 듣지.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시고 계속 공부 푸시를 해봤자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넌 공부가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인생이 여러 라운드로 저는 구성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라운드는 얘네들이 공부로 가는 거죠. 이제 공부. 그러니까 원해서 학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해서 얘네들이 지금 대입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생 1라운드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 지금 1라운드의 결과가 지금 안 좋을 것 같으면 2라운드, 3라운드를 준비해야 됩니다. 2라운드.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성공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된다.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이는 2라운드를 준비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건 조율을 해보셔야죠. 네. 네. 자, 만약에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려는 학생이 있다. 제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 과목 수능이에요. 방법은 수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이미 멀리 갔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이미 갔어요, 내신은. 그래서 수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 과목을 끝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포기하는 과목 없이.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 열심히 할 거야? 알아서 지금부터. 그러면 3등급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야. 2등급은 충분히 할 수 있대. 내가 들어보니까. 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저는 이런 학생들한테 야, 목표 세우지 마. 목표 세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우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무조건 2kg 빼고 다음 주에도 무조건 2kg 빼고 무조건 매주 내가 마이너스 2kg씩 뺀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저울에 올라갔을 때 2kg가 빠진 게 아니라 쪘을 때 그 박탈감, 상실감, 나는 인생이 망했나? 나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현실,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4등급, 뭐 5등급, 7등급 학생한테는 예를 들어 지금 모의고사가 6등급, 7등급 맞았는데 얘한테 2등급 할 수 있으니까 2등급,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6등급이면 5등급 만들어, 5등급이면 4등급 만들어. 이렇게 현실적인 지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뭔가 그래도 변수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수령 논술이 있어요. 약수령 논술. 약수령. 네. 여기 이제 박미정님께서 외고 다니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받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서 약수령 논술이 있어요. 약수령 논술.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써놨듯이 가천대나 수원대 같이 이제 선발 인원이 많은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뭐 삼육대, 한신대, 뭐 성형대는 이제 신설인지 변경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 약수령 논술을 운영하는 대학들, 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 뭐 한국기술교대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약수령 논술을 운영하는 학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꾸준히 했던 학생들은 약수령 논술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 대신 이 학교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축이라고. 공부가 아닌 것 같은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선생님? 얘는 진짜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학생. 저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보거든요. 정말 많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또 진학이나 또 대입에 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약간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진짜 많은데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이제 진학의 문제에서 진로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얘네들은 진학 상담이 아니라 진로 상담을 해야 돼요. 일단은 지방 소재 대학을 진학 준비를 합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어요. 성적이 제가 낮은데도 붙을 수 있습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진로 얘기를. 만약에 이 아이가 공부 성적은 안 좋지만 뭔가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저는 제빵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백종원 선생님 같이 요리왕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은 유튜버가 꿈입니다. 저는 아니면 뭐 등등 막 여러 가지 뭐 저는 해외여행 유튜버가 꿈이에요. 뭐 등등. 어쨌든 목표가 있으면 그 본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찾아가지고 그 대학에 진학 준비를 하면 돼요. 진학 준비를 하면 되고, 선생님 이 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학교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그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매우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면 성적이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에서 면접을 같이 끼고 운영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과전형이랑 면접,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랑 면접을 같이 병행하는 학교는 5등급 대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무관하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5등급 되면 선생님 6등급 때는 안 됩니까? 사실 일반고에서 6등급 대 이하면 이거는 그냥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맞기도 힘들거든요. 6등급 때 맞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뭔가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5등급 때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진로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닌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진로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걸 정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로가 오픈된 학과를 제가 가라 그래요. 진로가 오픈된 학과. 왜냐하면 지금 진로가 없는 거지 영원히 진로가 안 생기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지 평생 하고 싶은 게 없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진로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열어놔야 돼요. 내가 대학을 갔을 때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학과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로가 오픈된 학과를 제가 진학을 하도록 추천하고 그 학과들 대표적으로 컴퓨터, 경영, 외국어 이런 학과들입니다. 제가 오늘 핸섬한 이유는 그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메이크업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메이크업을 이래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빨과 조명빨에서 아마 좀 네. 근데 어쨌든 컴퓨터, 경영, 외국어 이런 학과를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경영, 외국어 이런 학과들은 내가 가서 공부했을 때 진로가 열리는 학과예요. 네. 이거를 좀 불확실하게 생각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제가 추천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 소재에 있는 대학들의 이 컴퓨터, 경영, 외국어 그러니까 어떤 학과든 그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컴퓨터 학과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연계 학생도 외국어 학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학과들을 지원할 때도 어쨌든 학종이랑 교과 면접 형태로 지원을 하면 해결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떤가. 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너는 성적도 안 좋으니까 야 취업이나 해 이 자식아 너 야 그 성적으로 어차피 이런 대학 못 가 인서울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빌빌대지 말고 취업이나 해 그냥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호학과 그다음에 이제 보건계열학과, 뭐 물리치료학과, 뭐 임상병리학과 물론 제가 이 학과들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면 가야죠. 그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야 취업이나 잘 되는 학과 가 해서 가는 경우 아니면 야 무조건 저기 가면 취업 된다니까 저희 가면 그 인근의 공단에 취업이 잘 된다니까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매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적 때문에 지금 성적으로 나의 미래를 그냥 가두는 행위예요. 가두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갔는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호학과에 갔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간호학과를 때려치고 대입을 다시 준비하든가 전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환경이라는 게 이미 간호학과를 가게 되면 국가고시에 맞게 이제 시스템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나 간호사가 되는 게 맞나? 하다가 그냥 국가고시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적이 안 좋다고 미래를 가두지 말고 오픈된 형태의 학과를 가는 게 조금 추천드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죠. 선생님, 그래도 제가 한번 원서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우주상향으로 한번 질러볼게요. 우주상향. 한번 쿨하게 써볼게요. 6장이니까. 네. 우주상향을 썼을 때 과연 이제 먼지가 될 것인가. 이미 이 우주상향이라는 단어에 결론이 있습니다. 원서가 어디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쭉쭉 날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우주 상향을 지르는 학교죠.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중에 최상위 선호 대학 중에 이제 고려대를 많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네. 보이저호를 따라가는 거죠. 네. 기다려, 내가 갈게.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써야죠. 6장이니까 본인이 쓰고 싶으면 써야죠. 제가 말려도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서가 6장인데 선생님 제가 우주 상향으로 2장 쓸게요. 우주 상향으로 2장을 쓰는 순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카드 2장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우주 상향 쓸게요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카드 2장을 뺀다는 얘기예요.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걸로. 그 우주 상향만 꽂혀가지고 막 쓰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서를 우주로 한번 날려볼게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공했다는데요.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이 여기 막 붙었고 막 한다는데요. 막 논술로 대박 났다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들리니까 그래도 만약에 우주로 쏘겠다면 자 그래도 논술이 그래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물론 최저 충족을 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최저 충족을 했을 경우에 참고로 외고 3, 4등급 되면 상위권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그것도 이따 물어보세요. 네. 우주 상향을 썼을 때 논술, 수능 체제를 맞춘 형태로 논술을 썼을 때 그래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형태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주 상향을 쓰는 거는 그냥 저런 형태의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저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저걸 썼는데 그죠? 네. 어쨌든 비행선이죠. 비행선 같은 거. 네. 예전에 저거 가지고 전쟁도 했다는데 어쨌든 저거.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을 가지고 우주 상향을 쓰겠다. 선생님 교과 전형을 가지고 쓸게요. 보통 교과 전형 가지고 쓰는 학생들이 펑크 나는 걸 예측해가지고 쓴대요. 펑크 나는 거.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학교 이 학과가 올해 펑크 나는데요. 저는 도대체 어떠한 우주의 섭리로 그걸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펑크가 난대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꿈에서 봤어요. 그 꿈에서 봤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셨던 아니면 뭐 하여튼 누가 얘기해줬든 간에 거의 저런 상태로 우주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과 전형을 우주 상향을 쓰는 거는 그냥 강원랜드 수준이다. 네. 강원랜드 수준이다. 합격을 하고 못하고가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그래도 논술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교과 전형을 가지고 우주 상향을 드리는 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 애들이. 선생님 우주 상향 쓸 때 최저 충족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최저 충족하면 어떨까요? 최저 맞추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데도 물어봤는데 최저 맞추면 해볼만 하다는데요? 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저 맞추면 해볼만 하는 건 됐고 일단 네가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도 선생님 최저가 맞추면요. 맞춘다고 가정하면 가정을 왜 하냐 이거예요.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충족해도 안 됩니다. 보통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우주 상향은 그냥 말 그대로 단어에 있다. 우주 상향이다. 그리고 우주 상향 지원하면서 합격 가능성 따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얘기. 그럼 뭐 제가 우주 상향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써라. 알고 써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교과 전형 펑크 나는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로또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네.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거랑 저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 면접의 종류를 제 마음대로 좀 나눠봤는데 저희 아이가 가려는 학과들엔 논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보세요. 저희 학과가 가려는 학과들, 아이가 가려는 학과들, 이거는 약간 진로에 치우쳐진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 상향은 약간 진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율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일단 제시문 면접이 있어요. 이렇게 막 제시문을 주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욕구가 생기는 어떤 그런 면접들. 일반적으로 최상위 선호대학의 이제 그거 실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면접,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대학이 학생부만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이랑 면접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선발하는 학교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쓰는 이 면접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를 확인하는 면접이다.
다닐 생각이 있니? 공부할 생각이 있니? 좀 약간 정신 차렸니? 이 의지를 확인하는 면접. 그리고 대학 무관하게 기본적인 공통 문항, 뭐 진로 희망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대 쓰는 애들, 교대 쓰는 애들 뭐 있는데 됐고 걔네들은 전 관심사가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알아서 하고요. 네. 자, 제가 이제 면접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면접에서 승부를 보려는 애들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신은 승부가 났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남은 게 면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면접도 부를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른다고 가정하고, 그죠? 승부는 이제 면접이다. 면접. 면접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힘을 줘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그 면접장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찍어야 될 것 같이 막 면접 준비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대한민국 이 상대평가의 폐해라고 좀 보거든요. 상대평가는 3등급보다 2등급이 돼야 되고 2등급보다 1등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능도 그렇죠. 90점보다 91점이 돼야 하고 91점이 92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지금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면접도 그래요. 면접도 내가 무조건 1등 해야지. 그래야 역전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은 여러 명이 붙는 거예요. 수능은 95점보다 96점이 이기는 거죠. 그죠? 근데 면접은 예를 들어서 1단계를 3배수를 통과한다. 그러면 아니 뭐 이 학과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등으로 면접을 붙나 1등으로 붙나 10등으로 붙나 10명이 다 합격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매우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중간만 한다. 중간만. 1단계를 3배수를 선발했다. 10명을 뽑는데 그럼 30명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30명이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근데 30명이 다 안 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 와요. 예, 한 25명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5명이 일단은 제거됐고, 그럼 25명 중에 10명이 붙겠죠? 그럼 10명이 또 그 10명 붙은 아이들이 뭐 다른 데도 붙었으면 이제 충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았다. 예를 들면. 그럼 10명이 붙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다른 학교로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1등부터 20등까지가 붙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모든 학교가 한 바퀴 도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간만, 야 중간만 하라 중간만. SMC 8664님은 면접 안 보겠다는 아이는 보게 해야죠. 그래 그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죠. 안 보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보게 하면 얘가 가가지고 뭔 소리 할지 어떻게 합니까? 면접 보기 싫은 애를 보냈다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발로 빵 차고 면접장 들어가고 너 뭐야? 아 엄마 때문에 왔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합의를 잘 해보세요, 그걸 자꾸. 네. 아니 부모님들이 학생이랑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자 이해는 합니다. 애랑 대화가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1등만 붙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만 붙어도 붙어요. 그러니까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난 무조건 거기서 잘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중간만 가면 되는 거랑 거기서 무조건 내가 제일 잘해야지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면접의 핵심 팁을 딱 2가지만 드릴게요. 2가지만.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드니까 2가지만. 제발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물어본 걸 좀 대답하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준비한 걸 대답하려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게요. 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됐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아 선생님이 물어본 건 전 관심 없고 이거 가져와. 제발 물어보는 걸 대답해요. 물어보는 걸. 그리고 뭔가를 물어봤는데 몰라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해합니다. 뭔가를 물어봤는데 몰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이 대답을 못하면 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깊게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해요. 그냥 쿨하게. 모른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1단계를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해야 불러야 간다는 거. 불러야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멘탈 관리 방법. 자,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멘탈은 이 팁은 뭐 중하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성적이 그냥 다 공동 팁인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 특히 이제 여름 원서 쓸 때 정말 이게 학생들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언이 쌓이면 저는 이게 폭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막 어떤 식으로 이제 원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논술 써 이 자식아, 논술 해야 돼 너 이성적으로 안 돼 논술해, 뭐 이런 조언들. 물론 그 조언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그런 대학 가서 뭐해? 야, 그런 대학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취업 기술이나 배워. 뭐 예전보다는 덜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야, 그런 학과 왜 써? 너 뭐 철학과? 야, 철학과 왜 써? 미쳤어? 철학과 나와서 뭐 하려고? 제가 철학과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철학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제가. 철학과 나와서 뭐해? 철학과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평생 그 얘기를 들어야 돼, 평생. 나와서 뭐 할 때까지. 그리고 나와서 뭐 하고 있으면 어느 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철학과 나왔어요. 왜 철학과 나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막 이렇게 듣는데, 그 다음에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N수해. 등등 엄청나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막 다른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네, 혼란스러운 거. 네, 많은 내용을 주시려고 하니까 빠르게 합니다. 지금 저희가 타임 어택이 있기 때문에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들이 조언을 주는 건 좋은데 이 학생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학생들이 조언이 쌓이면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또 힘들어하는 게 남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남들을 엄청나게 이제 신경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미정님 어머님 딸이 지금 철학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주변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철학과 가서 뭐해? 철학과 가서 뭐해?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철학과 가고 싶은 분들이 많네요. 여기 가서 뭐 하실 건데 도대체? 네. 그렇죠? 네. 근데 질문이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데, 후후님이 방금 외대 변수 창출로 아랍어 원서 쓴다면, 외대 보통 그렇게 쓸 때 아랍어를 쓰니까 아랍어 말고 딴 데를 쓰세요. 딴 데. 네. 뭐, 네. 딴 데 쓰세요. 그냥 딴 데. 뭐. 아예. 전공 적합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랍어 쓰면서 무슨 전공 적합성을 따집니까? 아랍어 쓰면서 전공 적합성 어떻게 따져요? 예? 뭐, 이슬람교로 개정이라도 해야 됩니까? 뭐,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네. 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원서를 어디 쓰기로 결정했어요. 뭐 우주 상향이냐. 내가 저 선생님 설명이 들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6장 써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랑 성적이 비슷한 아이가, 철수가, 걔가 이제 논술로 한양대를 쓴다는 거야. 철수 한양대를 쓴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작년에 졸업한 선배 중에 나랑 성적이 비슷하고 나랑 같은 동아리를 했던 선배가 있어. 근데 그 선배가 야, 여기 선배 붙었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결정한 원서도 야, 나도 간다. 바꾼단 말이에요.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철수가 한양대 받고 연세대도 쓴대요. 그래? 그럼 나도 연세대 쓴다. 계속 남들 원서를 신경 쓰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남들 원서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나랑 성적 비슷한 아이가 본인 기준으로는 좀 터무니없는 대학을 쓰면 당연히 제가 뭐 붙겠어. 그냥 원서 날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붙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게 인간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붙으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붙으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열받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쓸까? 뭐 제가 붙겠어? 근데 쟤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이걸 자꾸 신경 쓰면 원서 결정이 영원히 안 나니까 본인 기준으로 잘 원서를 결정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원서를 이렇게 6장을 이렇게 나름대로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그죠?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상위권 학생들의 보통 결과는 수능 이후에 많이 몰려 있긴 한데, 보통은 3등급, 4등급 대학생들이 쓰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전에도 결과를 많이 알려주는 학교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서 6장을 썼고 내가 우주 상향을 한 장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우주 상향 원서 결과를 이제 컴퓨터로 확인할 건데, 당연히 그 아이는 우주 상향이니까 당연히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썼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떨어질 거 아는데 왜 써?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쓴대요. 뭐 어쨌든 뭐 논리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주 상향을 썼어요. 그냥 떨어질 거 알고 썼어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별로 안 나빠야 되죠. 왜요? 떨어질 줄 알고 썼다면서요.
그럼 떨어져도 기분이 안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도 우주 상향이라며 그냥 원서 날라가 그냥 날렸어요. 그냥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모니터로 불합격. 다음에 봅시다. 그럼 다음에 쓰면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기분이 매우 나빠요.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3번 카드 정도. 3번 카드는 그래도 내심 기대했을 거 아니야. 그래 1번 카드는 오케이. 그럼 이제 정신을 추스리고 3번 카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워 있어야 돼요. 이제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멘탈도 우주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정말로. 멘탈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막 엄청난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번 카드. 5번 카드는 진짜 합격 가능성 가지고 썼으니까 무조건 붙겠지. 선생님 5번 카드는 붙었습니까? 또 떨어져요. 이제 진짜 누워 있어야 돼. 이제 진짜로. 네. 중증입니다. 중증. 그래서 이 원서를 그 수능 전에 한 장 한 장 합격 확인하는 행위가 사실은 저는 매우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신건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1단계 발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6장을 모두 합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6개를 붙어도 하나만 가는 거고 하나만 붙어도 대학을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서를 6개를 썼다는 건 다 갈 생각이 있으니까 쓴 거잖아요. 그죠? 나 붙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럼 왜 써요 그 원서를?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붙어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왜 썼어? 엄마가 썼어요. 그럼 엄마가 가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또 원서 갈 생각이 있으니까 쓴 거니까 6개를 붙나 1개를 붙나 어쨌든 대입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나는 1개만 붙을 거야. 이 생각으로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 4개가 떨어져도 1개만 붙을 거야. 이렇게. 반드시 1개만 붙을 거야. 이렇게 멘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6개 다 붙을 필요 없다. 붙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어쨌든 막 다양한 정보도 얻고 없는 정보 찾아내서 메이킹하고 또 막 주변에 조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당연히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수시 원서 결과도 합격보다는 불합격 결과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해봤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제가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주의 기운을 싹싹 긁어 모아서 올해 대입을 잘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을 좀 받아도 될까요? 네, 한번. 네. 우주의 기운을 많이 받으셨죠? 네, 현실적인 명강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요, 받는 것에 사실은 사전에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내 질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면 그 질문 저예요 하고 이렇게 댓글에 꼭 성함을 같이 올려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우선 축하드립니다. 4246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아까 강의 도중에 말씀을 하긴 하신 것 같긴 한데 자,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신 4등급에서 5등급의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4등, 5등 학생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생들과 아까 제가 크게 2가지 구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해볼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진로의 문제로 전환할 거냐 요걸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질문하실 정도면 진학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행동 패턴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한테 4등급, 5등급 야 할 수 있어. 너 성균관대 갈 수 있어. 야 성균관대 보니까 4등급 합격생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저는 어쨌든 이런 학생들이 끝까지 수능 공부를 했다는 성취감이 인생에서 매우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4246님 본인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뒷번호 4876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름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공계로 생기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등급이 너무 안 나오고 문과 과목 등급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지원 전략 부탁드립니다. 4876님이 만약에 댓글을 안 주시면 그 ABC 마트
상품권은 저한테 주는 겁니까? 아 죄송한데 선생님은 이미 부가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 이과인데 수학과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말씀드렸죠. 문과인데 이과를 간 애들이 지금 고3, 작년 고3, 올해 고3, 지금 고2에 많아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문과 가면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문과 가면 다 인생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강제로 자연계를 갔는데 어쨌든 문과인 학생들은 자연계를 가도 문과 티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수학과 성적이 안 좋은 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빨리빨리 바꾸라고 했는데 일단은 끝까지 가서 결국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우선은 전형별로 교과 전형은 괜찮습니다. 교과 전형은 대학별로 계산식에 의한 총점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자연계열이 수학 비중이 좀 더 높을 수 있으나 됐고 일단은 총점 방식이기 때문에 수학과 성적이 안 좋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가장 베이스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을 지원하면 수학과 성적이 안 좋은 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낮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잖아요. 근데 수학과 성적이 안 좋다면서요. 수학 성적이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도 버틸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수능 올인할 때도 자연계는 수학이 핵심인데 또 안 좋겠죠. 수학과학이. 그래서 자연계인데 수학과학 성적이 안 좋은데 정시로 하겠다는 아이들은 인문계형 확통이나 사탐으로 전환해서 치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정시로 또 수학과학을 밀고 가면 무조건 과학을 밀고 가면 성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 해결하세요. 그냥.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뒷번호 9046님 축하드립니다. 9046님 보고 계시다면 꼭 9046 누구예요? 성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져서 교과세 특이 중요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신 4등급 이하에게는 생기부세 특이 진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4등급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내신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록으로 커버를 쳐야 돼. 보완을 해줘야 돼. 너가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교과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써야 되니까 그 잘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걸로 한번 역전을 해보자. 이 얘기를 아마 엄청나게 들을 겁니다. 엄청나게 들을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신 4등급을 맞았는데 세특 좀 잘 썼다고 대학을 잘 간다? 그럴 거면 뭐 내신 다 4등급 맞고 세특만 쓰지 뭐 굳이 내신 경쟁을 왜 합니까? 그죠? 대학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내신 경쟁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뭐 대학별로 내신 평가를 조금 덜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이름 들어본 대학들, 수도권에도 이름 들어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성적 순으로 붙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순서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서 보고서 아마 지금 또 보고서 쓰는 애들이 많을 텐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고서 쓰면서 세특 쓰면서 또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 일종의 저는 약간 폭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성적이 안 좋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저는 이건 일종의 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렸죠. 변수는 수능 체제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수능 체제밖에 없다는 거. 괜히 세특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2학년 이하 학생들 부모님들도 4등급 이하면 세특 쓸 생각하지 말고 4등급을 3등급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베이스다. 네. 야, 현실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뭐 앞에 보인 사회자도 사실은 수시 합격자거든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도 면접을 가봤더니 그냥 달인 의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네, 근데 그 학교는 우주의 먼지가 됐습니다. 네. 학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자, 어쨌든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하신 그 세 분은 반드시 전화번호와 성함을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 라이브 도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MBC 마트 3만 원 상품권이 당첨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라이브를 안 보고 있고 그냥 질문만 선택되신 거면 좋은 질문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이 지금 왜 인기가 많은지를 알겠네요. 현실적인 얘기와 그리고 팩트, 그리고 정말 재밌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든든한 동반자 펜타킬 최승혜 소장님이었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